이 교도소에는 이상한 규칙이 있습니다. 수감자들을 위해 매일 수백 가지의 미슐랭 요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은 음식에 대해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페이스트리에 머리카락 한 가닥만 있어도요. 그는 모든 요리사를 불러서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음식에도 불구하고 식인 풍습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 감옥은 바닥이 없는 수직 감옥이었습니다. 각 층마다 2명의 수감자가 있었죠. 음식은 식탁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 분배되었습니다. 위층은 음식을 무분별하게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층은 끊임없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수감자들은 극도로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좋은 층을 배정받을지 여부는 운의 문제입니다. 주인공 그림은 방금 48층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의 룸메이트인 화이트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층에 배정된 것은 운이 좋았다고 말했죠? 그렇게 말한 후 화이트는 베개를 들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공중에 떠있던 식탁이 48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94명이 식사를 마쳤지만 하지만 바이노이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이 남은 음식을 보고 그리는 식욕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결국 그는 사과처럼 생긴 것을 통째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백인이 빈병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침을 뱉었죠. 그리는 그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백인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저 아래에서 먹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백인 남자가 그림에게 경고합니다. 더 뜨거워질 거야. 바싹 타버릴 때까지요. 그 사과를 버리지 않는다면요. 이곳에서 죽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야. 더워서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 말을 들은 그림은 즉시 사과를 버렸습니다. 곧 방 안의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식탁은 여전히 예정된 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음식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백인은 식탁에 무릎을 꿇고 음식을 먹어치웠어요. 그는 그림에게 이 바닥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이 좋은 음식을 한 입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리는 재빨리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는 그림에게 이 감옥에 몇 층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가본 가장 낮은 층은 132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음식이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아래는 아주 깊어 보입니다. 그리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바이노인이 꺼낸 칼을 보기 전까진요. 그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감옥은 예상보다 더 어두운 것 같다. 그는 상류층과 하류층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를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백인 노인은 바지 지퍼를 내렸고 그는 하층민들에게 뜨거운 목욕을 시켰습니다. 며칠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배고픈 그림은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늙은 백인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었지. 음식은 삼키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그날 갑자기 한 여자가 식탁에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흉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는 그녀를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백인 노인은 간섭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매달 여자는 식탁에서 내려와 딸을 찾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그녀는 동료 수감자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달에 딸과 재회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아래층에 있던 수감자들이 여자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의로운 그림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뛰어들어 그녀를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플랫폼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여자는 비명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플랫폼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아래층에 있던 죄수들이 그녀에게 죽임을 당한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렀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닥을 다시 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이노이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는 더 높은 층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마취가스가 방에 나타났습니다. 곧 모두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그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리는 침대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대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바이노인이 사악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171층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린이 층을 확인했다. 불길한 예감이 떠올랐다. 화이트 노인은 감옥에서의 생존 규칙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린이 자신을 독살하려 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그가 먼저 한 거야. 그는 그린을 부드럽게 애무했다. 그는 음식 없이도 일주일은 버틸 수 있었어요. 식량 공급이 끊기면 그럼 죽이지 않겠어. 고기는 썩어서 상할 거야.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 붕대를 감고 다음 부위를 자를 거야. 물론 바이노이는 그림이 굶어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도중에 고기를 주기도 했죠. 그때 위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바닥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곧 식탁이 내려왔어요. 화이트는 올라가서 살펴봤어요. 뼈가 하나도 없었어요. 접시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8일째 되던 날
백인 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그린에게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바지를 찢었습니다. 그린의 가슴 아픈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인은 칼을 허벅지에 찔렀습니다. 그 순간 아까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으로 그림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학대를 당했다면 그린은 침묵을 선택했다. 그 여자는 그를 구하지 못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그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린이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여자가 늙은 백인의 시신을 먹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린이 깨어났을 때 여자는 고기 한 조각을 잘라 그의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맛이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림이 이 환경에 적응했을 때 여자는 다시 식당을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하루 종일 그림은 늙은 백인의 몸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33층에 배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림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에는 인육을 먹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새로운 감방 동료가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이드는 이 감옥의 여성 검사입니다. 그녀는 그린의 혼란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드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에 감옥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그녀의 입을 떠나자마자 식탁이 천천히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쿠이와는 접시 2개의 음식을 담았습니다. 그녀와 개가 하루 동안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림은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성한 먹이를 본 그림은 그리고 그 순간 그 개는 다 먹어치웠어요. 쿠이와가 그린에게 말했습니다. 이 감옥에는 200층이 있습니다. 요리사는 매일 충분한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수감자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한 낮은 층의 사람들은 전혀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식탁이 다음 층으로 내려갑니다. 제이드는 아래층 사람들에게 참을성 있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접시부터 드세요. 다 드시고 나면 다시 채워주세요. 그리고 다음 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식의 설득은 말의 낭비입니다. 그림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목숨은 신경 쓰지 않아요. 먹을 것만 충분하다면 말이죠. 하지만 쿠이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아래층 사람들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욕설까지 퍼부었죠. 그날 그린은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포로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에는 배설물을 음식에 넣겠다고요. 이 말을 들은 하층 수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키는 대로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제이들은 여전히 상급자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이 논리는 통하지 않았죠. 며칠 후 그 여자가 그린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림과 쿠이와는 그녀를 재빨리 침대로 데려가 쉬게 했다. 밤이 되자 그린은 다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 여자가 쿠이와의 개를 죽인 거였어요. 두 사람은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린은 제때의 여자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고 마신 여자는 그녀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쿠이와는 충격적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은 의아해했다. 왜 그녀는 계속 아이를 찾았을까? 다음날 식탁에는 많은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류층이 상한 음식이었어요. 그림은 막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에스카르고를 발견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은 지 몇 달이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한 달에 한 번씩 층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림은 밤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낮은 층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지만 눈을 떠보니 202층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감옥이 200층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생각은 농담이었다는 것을요. 설사 모인다고 해도 식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요. 절망한 제이들은 결국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이드는 그린이 다른 죄수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투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그림에게 살 기회를 주기를 바랐습니다. 수감자들이 떠난 후 그림의 정신분열증이 다시 찾아왔다. 이 순간 그는 마음속에서 쿠이와와 바이노인을 보았습니다. 둘 다 그린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린은 다시 한번 정신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선택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바이노인은 자신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먹었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쿠이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이상주의자다. 그녀를 먹는다는 것은 그녀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날 그린은 한동안 책을 먹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배고픔이 이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칼을 들고 쿠이와로 향했습니다.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6층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감방 동료가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밧줄을 들고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흑인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끌어올려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5층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흑인의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막 올라가려던 순간 배설물 조각이 그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흑인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흑인은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린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밧줄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다. 그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음식이 가득 차 있는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흑인은 식욕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린은 절망에 빠진 흑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수감자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한다면 굶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시스템이 바뀌면 모든 죄수들이 석방될 수도 있겠죠? 이 계획을 듣고 흑인의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미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침대를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들고 식탁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처음 쉰계층에는 매일 식량이 공급되었습니다. 51층부터 식량을 배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층 사람들이 굶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었죠. 폭력의 위협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그린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이 세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강하는 동안 그들은 현명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흑인은 전에 그를 알던 사람이었어. 그는 그를 믿었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현자는 큰 도움을 줬어요. 그는 그들에게 음식 한 접시를 온전한 상태로 제로 레벨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도소 관리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이곳의 죄수들이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자의 조언을 듣고 나서 두 사람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판나코타 한 접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50층에서 100층까지 수감자들은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수감자들에게는 아직 인간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층에 이르렀을 때 수감자들이 서로를 죽이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비명 소리가 그린을 끌어당겼습니다. 아까 그 여자였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의 밥이 되려던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그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2층의 두 수감자는 매우 사납습니다. 생사를 건 사투 끝에 흑인 남자와 그린은 둘 다 중상을 입었고 그리고 여자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차가운 시신을 보며 그림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흑인은 그를 강제로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200층에 도착한 후 역겨운 피 냄새가 났어요.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감방이었습니다. 식탁은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식탁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의 층수는 333층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어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들이 내려오던 바로 그때 테이블이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얼마나 깊게 내려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자 소녀가 기어 나왔어요. 그리고 흑인 남자의 손에 든 젤리를 쳐다봤어요. 그들은 젤리와 헤어지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굴복했습니다. 그들은 소녀가 젤리를 맛있게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탁은 다시 꼭대기 층으로 돌아왔다. 소녀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그린이 일어났다. 그리고 흑인이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소녀를 식탁으로 옮겼어요. 그린은 소녀를 가까이 안고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가 테이블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늙은 백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영화의 끝입니다. 사실 소녀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린의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영화 중간에 판나코타 접시는 교도소장의 손에 있습니다. 그는 커스터드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요리사를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은 333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인생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333층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영화에서 수감자들은 매달 삶을 바꿀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황금 열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출발점을 갖지 못합니다. 식탁의 서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는 항상 현실보다 잔인하다.